젊은 시절은 이것저것 열심히 사모으다가 40대부터는 서서히 정리하고 50대부터는 시간 되는 대로 내 주변을 정리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 하지요. 나이 들어서는 최소한 필요물품만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집안도 간편해지고 풍수적으로 운이 좋아지기 때문일 텐데요. 내가 죽은 뒤 내 물건 정리하는 자손들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주고자 불필요한 물건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쓰지 않는 물건은 다 버리고 마음만 채우시면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은 살면서 단지 정리만 했을 뿐인데 마음이 상쾌해진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물건들은 모두 근심덩어리라 하지요. 하나씩 버릴 때마다 마음이 홀가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 꼭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버리는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니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주변에서 물건과 장소 정리를 실천한 이후 우울증이 없어지거나 삶의 활력을 찾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으실 텐데요. 언젠가 쓸 수도 있다는 핑계를 대며 정리를 미루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마음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 정리보다 마음의 정리가 먼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건이나 장소를 버리고 비우며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치유와 편안함과 행복을 준다는 점일 것입니다. 정리된 방은 치유와 편안함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소모된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물건을 찾는데 없다라고 하는 불안이나 초족감이 없어지고 물건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든 찾고 싶은 물건을 못 찾으면 밖에 나가서도 내내 그 물건이 신경 쓰여서 마음이 심란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두면 물건을 찾기 쉬워지고 불안감과 시간 낭비가 사라집니다. 마지막은 이중구매를 막고 정말로 필요한 물건만 사게 됩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은 아무리 싸더라도 충동구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장점, 시간적인 장점, 금전적인 장점이 있다는 정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나면 이제 마음 정리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리는 것에 대한 기준과 노하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이 물건은 내 삶의 플러스가 되는 물건인가? 아마도 이런 생각은 쉽게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용한다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의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소유가 내 삶의 플러스인가를 따져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 때 동아리 활동에서 쓰던 테니스 라켓의 경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면 버려야 마땅하겠지만 내 삶과 연관돼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이기에 버릴 수 없겠죠. 반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최근 구매한 청소기의 경우 사용이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않아 앞서 언급한 심리적인 장점, 시간적인 장점, 금전적인 장점 등 3가지 장점을 잃은 상황이라면 청소기를 처분하고 그 공간에 다른 물품을 수납하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2. 최근 1년 동안 몇 번이나 사용했는가? 쇼핑에는 늘 실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리저리 재고 생각한 끝에 마음에 들어 구매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물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죠. 사람은 자기 것이 되고 나서가 아니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물건을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체크한 후에 거의 안 했다면 미련 없이 단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은 평생 동안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3. 버리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남과 이별을 되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건을 처분하는 일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해서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만 갖는다고 벌받지 않습니다. 인연이란 신기하게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인연이 찾아와 주기도 합니다. 사람과 물건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물건이 틀림없이 여러분 곁에 와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인연이 닿아서 한때 내게로 온 물품을 처분하는 일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4.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사람은 원래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도 괜히 버렸다가 언젠가 사용할 때가 생겨서 곤란해질 바에야 버리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미시간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느끼는 불안의 95%는 아무 영향력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막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한 불안은 기껏해야 5%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가 아닌 지금을 우선해야 합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5. 아깝다라고 생각하는가? 아깝다라는 말의 의미는 제대로 쓰이지 못해 안타깝다,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해 애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워 버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봅시다. 진짜 아까운 것은 안 쓰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쓸만한데도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새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물건을 남기든 버리든 구매한 금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메모런가라고 하여 이미 지불돼 해소할 수 없는 비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용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미 지불한 돈이 실패였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젠가 사용할 때가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보관할 때에는 수납 공간이 필요하고 관리 유지하는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남길까 버릴까? 생각할 때에는 구매할 때 지불한 회수 불가능한 돈을 계산에 넣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시간, 공간, 인간인데 이 요소들의 변화가 인간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즉, 소중한 일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거나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자주 보내는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시간 정리, 인맥 정리, 공간 정리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리들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기계발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쉬는 시간에 가볍게 지갑을 정리하거나 서랍 한 칸을 정리해도 기분이나 머릿속까지 정리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더불어 서랍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면 책상 정리도 쉬워지고 책상 정리를 하다 보면 자신의 업무가 정리되고 전체적인 인생도 정리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일정 시간을 비워 정리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이 들어서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안 입는 옷입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도 옷장 한 켠에 꿉꿉한 냄새가 나는 옷들이 있으신가요? 바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계절이 끝나는 시점 또는 시작하는 시점이야말로 옷장 정리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옷 정리를 마음먹는 분들은 이 방법대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든 옷을 남김없이 꺼내서 바닥에 펼쳐 놓습니다. 사계절의 옷을 한 번에 하기가 버겁다면 2계절로 나눠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옷장이나 행거를 모조리 비우시길 바랍니다. 바닥의 옷을 살피며 가장 자주 입는 옷,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옷, 이 옷을 입고 나갔을 때 남들도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들었던 옷을 뽑아 빈 행거에 걸어보세요. 이런 옷은 보자마자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어 걸린 옷과 맞췄을 때 한 벌이 되는 옷을 바로 옆에 거는 것이 좋습니다. 패션 에디터, 스타일리스트들이 화보용 우선순위 옷을 고를 때 하는 방법으로 옷장 정리를 단행할 때도 유용합니다. 이렇게 골라낸 옷들이 1년간 가장 잘 입은 옷이자 잘 구매한 옷입니다.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여기에 계절마다 무난하게 입었던 옷, 활동하기 편한 옷, 경조사를 위한 특별한 옷을 골라 2차로 걸어보세요. 얼마나 걸려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눈앞에 걸린 옷이 바로 1년간 입은 옷의 총량입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이 가진 옷 대비 적은 양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바닥으로 눈길을 돌려보세요. 사실 남은 옷은 당장 비워도 무방합니다. 갈 곳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진 옷의 면면을 살펴보세요. 유행이 지난 옷, 지난 1년간 입지 않은 옷,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한 옷, 수선해서 입으려 했지만 방치된 옷 등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고 미래를 기약했던 옷은 현재에 안착하지 못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제때 이별하지 못한 옷이 옷장 한 구석, 집안 곳곳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털어내지 못한 마음의 찌꺼기인 셈이죠. 가진 옷을 100으로 두고 하나씩 빼내려 한다면
90 아래로 못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옷을 하나하나 고르다 보면 막상 버리기 힘들어집니다. 아직 입을 만해서 처음에 비싸게 주고 샀는데 벌써 버리긴 아까워서 그때의 설렘이 되살아나서 혹시 가지고 있다 보면 유행이 돌아올 것 같아서 살 빼면 입을 예정이라 등등 갖은 이유가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버릴 때는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보다 잘못 산 물건이라고 깔끔하게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이 물건이 계속 공간을 잠식할 뿐더러 볼 때마다 찜찜한 기분이 정립됩니다. 지금 당장 없애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 잘못 산 이유를 새기고 다음 소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다짐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현관에 있는 신발장입니다. 오래 신은 낡은 운동화를 계속 사용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밑창이 많이 다른 운동화일수록 발을 내디딜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온전히 뼈와 근육, 인대로 전달이 되면서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무릎 통증, 척추질환 등 여러 형태의 병을 불러옵니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약 500km 정도를 뛰었을 때 운동화의 수명이 다했다고 봅니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매일 뛰는 사람의 경우 3개월 주기로, 자주 걷는 사람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운동화를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화를 버리는 것이 아깝다면 밑창이 많이 닳기 전에 밑창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보강을 해주면 더 오래 신을 수 있습니다. 신발장은 집안에서 현관에 위치하고 있어 풍수적인 기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현관에 있는 신발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식구가 몇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관에 항상 벗어놓은 신발이 그득한 집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가장 좋지 못한 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의 첫인상은 바로 현관에서부터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납 방법을 잘 익히셔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현관에 보이게 나와 있는 신발의 수는 가족 한 사람당 한 켤레로 제한합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는 곧바로 신었던 신발의 먼지를 털어서 신발장 안에 넣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는 반드시 현관을 한번 점검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일수록 쾌적함과 함께 좋은 기운도 불러들일 수 있어서입니다. 둘째, 가족별로 각자의 신발장 공간을 설정한 후 새로운 신발을 구입할 때에는 신발장 안에 놓을 공간을 반드시 체크한 후에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다시 말하면 새 신발 하나를 살 때는 신지 않는 신발 혹은 오래 신어서 낡은 신발 한 켤레를 버릴 생각을 하고 사야 합니다. 이 규칙을 모든 식구가 잘 지킨다면 혼잡한 신발장으로 골머리를 썩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발장 정리 시 2년 정도의 시한을 생각하고 신지 않는 신발을 골라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충동구매나 적절치 못한 구매로 신지 않는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구입가 때문에 혹은 언젠가 신을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고이 모셔두기만 한다면 소중한 공간만 낭비될 뿐입니다. 셋째, 한정된 신발장 공간에 비해 가족 수나 신발 보유량이 많다면 신발 수납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휴즈렉 제품은 제품별 사이즈가 매우 다양하므로 식구들이 어떤 종류의 신발을 많이 갖고 있는지 파악한 뒤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넷째, 신발장 서랍에 보관하는 구두약, 솔, 깔창, 운동화 끈 등의 소품류는 세로 수납의 원칙을 지켜 한눈에 보이는 수납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물건을 찾을 때마다 서랍을 늘 뒤적거려야 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겠나요? 빈 상자나 작은 칸막이 바구니 등을 활용해 서랍 안 공간을 나누고 종류별로 분류해 세로로 꽂아두면 빠르게 필요한 물건을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정돈된 신발장은 현재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 먹는 약과 영양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심을 두는 장소나 위치가 아니라면 잡다한 쓰레기들로 도배되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서랍장이라든가 전자레인지 위쪽 선반이라든가 문을 닫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곳들 말입니다. 혹시나 모를 언젠가를 위해 우리는 다람쥐처럼 무언가를 쟁여놓습니다. 저도 놓아둔 약봉투가 하나 둘 늘어가는 걸 모르고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사두었던 약들도 참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을 받아오고는 한 며칠은 꼬박꼬박 잘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3일치 정도가 꼭 남기 마련입니다. 그 약은 어떻게 할까요? 혹시 모르니 전자레인지 위 선반에 차곡차곡 모셔둡니다. 기다란 플라스틱형의 수납 바구니에는 온 가족의 약들이 즐비합니다. 이런저런 연고를 비롯해 사놓고 뜯어보지도 않은 절체불명의 약들까지. 바구니 안은 나름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약들이 차고 넘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외에도 구독자님 냉장고 안에도 각종 다양한 건강식품과 홍삼, 음료들이 즐비할 것입니다. 구석구석 숨겨진 버려야 할 것들을 찾아 정리하셔야 합니다. 우선 일단 꺼내어 보자. 혹시 언젠가 아플 그날을 기다리지 마시고 미련 없이 정리하세요. 약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그때 제대로 진료받고 처방받아 먹는 약이 효과 또한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버릴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물약 같은 경우에는 변기나 하수구에 버려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려진 약들은 흙으로 물로 돌아 우리의 식탁 위에 오를 것이기에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대로 배출해야 합니다. 동네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같은 기관을 방문해서 폐기하시면 더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곳 외에도 체육센터나 자치회관, 복지관, 구청, 동주민센터 등의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비치되어 있으며 최근 서울시는 우체통까지 이용할 수 있게 확대했습니다. 덕분에 24시간 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체통을 이용할 땐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 전용 봉투를 이용해도 되고 일반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서 배출해도 됩니다. 대신 물약은 안 되고 나머지 약들만 가능합니다. 약에 미련 두지 마시고 제때제때 버리세요. 나이 들어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넷째, 오래 사용한 주방용품입니다. 주방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조리도구인 프라이팬, 너무 오래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프라이팬에는 음식이 눌러붙지 않게 도와주는 테프론이라는 과불화화 합물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유해 물질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나 썼냐에 따라서 유해성 정도가 달라집니다. 코팅이 벗겨지고 망가진 프라이팬은 사용감이 적고 깨끗한 프라이팬보다 유해성이 높은 것이 당연합니다. 오래돼서 코팅이 벗겨지면 니켈, 알루미늄, 크롬과 같은 중금속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망가진 프라이팬 사용으로 인해 과불화 합물이 체내에 축적이 되고 이는 암, 갑상선 질환,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할 확률을 높입니다. 오래 사용한 프라이팬이 있다면 당장 버려주세요. 나이 들어서는 더욱 건강을 위협합니다. 일회용 식품용기, 배달 음식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1인 가구 증가와 포장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용기도 튼튼하고 버리기 아까워 세척 후 재사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기름이 많거나 뜨거운 식품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올 수 있어 재사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료수나 생수 용기로 많이 쓰이는 폴리에틸렌은 환경 호르몬이 나올 확률은 적지만 입구가 작고 세척이 어려워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재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식용유도 꼭 버리셔야 합니다. 식용유를 뚜껑을 연 채로 가스레인지 옆에 보관하거나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이 아깝다고 재사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기름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산패로 인해 알데하이드, 과산화물 등 여러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생기고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온도, 빛, 산소 노출, 시간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으니 오래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래된 가전기기입니다. 집에 오래되어 잘 작동되지 않는 기계뿐만 아니라 이미 망가진 전구, 다 쓴 배터리가 있다면 더는 고민하지 말고 버리세요.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기계 같은 경우에 언제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과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버리기 아깝다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언제 한번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점점 더 버리기 어려워지므로 오래됐지만 작동이 잘 된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면 이번이 바로 버려야 할 때입니다. 오래된 기계와 이별하고 새로운 기계와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또 귀찮다고 방치해 놓은 오래된 전구도 모두 새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체한 전구도 오래된 배터리와 함께 수거하여 버리도록 하세요. 따로 버려야 해서 다 쓴 배터리를 그냥 집 구석에 보관해 두기만 했다면 이번 기회에 배터리 수거함에 버려보세요. 이상으로 나이 들어서 버려야 할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물론 모든 가정에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번씩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맞다 싶으신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정리하셔서 새 출발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